보육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추진할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듣기에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아동학대, 코로나19로 수시로 문을 닫고 폐업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낮은 처우로 보육 현장을 떠나는 선생님들, 이런 소식을 마주할 때마다 저 역시 2명의 손자를 둔 할아버지로서 신경이 쓰이고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 현장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육 교사들은 턱없이 낮은 처우 때문에 일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저출생 현상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원생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상당수 어린이집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육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경청했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보육교사, 학부모들의 반응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보육인의 날에는 어린이집 연합회와 서울시 안심어린이집 실천 협약도 맺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니까 보육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교사 1인당 돌봄 아동 비율 축소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보육 환경의 질적 개선,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달라지고 있는 보육 환경도 살펴봤습니다. 최선의 보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해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적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내년부터 종사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 및 휴가 보장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등 보육교사들의 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보육 서비스도 아이와 놀이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직업 근로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다양한 시간대에서 보육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어르신 지원 예산은 증가하는 데 반해 영유아 지원 예산은 날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영유아 감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했습니다. 가족 구조 변화로 한부모 다문화 가정과 장애 영유아가 증가하면서 취약 보육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직원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육,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한 비대면 보육 요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대책은 정교하지 못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제4차 서울시 중장기 보육 마스터 플랜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와 보육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중장기 보육 마스터 플랜 추진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양쪽으로 늘리는 데 치중했던 보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육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보육의 질적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중장기 보육 마스터 플랜에 2025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자해서 보육의 공공성 제고, 수요 맞춤형 보육질 개선, 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이렇게 4대 분야의 총 4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7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보육의 공공성 제고입니다. 이제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이 서울시 공공보육의 대표 브랜드가 됩니다.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로 제가 1순위로 제시한 보육 공약 사업입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원화 감소로 힘겨워하는 보육 현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보육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2025년까지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을 400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의 공동체로 확대합니다. 양육자와 지역사회가 어린이집과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다 함께 어린이집, 자연 속에서 놀이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태 친화 어린이집도 참여시켜서 보육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견인하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600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보육 공공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틈새 보육 돌봄망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야간 보육 전담교사가 타 어린이집 아동까지 케어하는 거점형 야간 연장 어린이집도 현재 250개소에서 425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할 때 365일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일 열린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자치구마다 1개소씩 설치해서 총 25개소가 긴급 보육 수요에 대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130개소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435개소로 각각 확대해서 긴급 보육과 틈새 취약 보육 수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질 개선입니다.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보육 현장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나섭니다. 신규 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일부 연령대반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데 이어서 25년까지 전체 연령대반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개선되면 만 3세부터 5세 반의 경우 현재 15명에서 20명인 정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줄어서 이상적인 보육 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과 지역사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 함께 보육을 확산해서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높임으로써 부모의 적극적인 보육 참여를 유도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사 주도 학습 중심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줄 생태보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4차 산업 신기술도 보육 현장에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AI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보육을 지원하고 보육 현장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좀 더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교직원이 신바람 나는 근무 환경 구축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상시 근무하는 비담임 정교사를 내년 200개소에 시범 지원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서 보육교사들이 법이 보장한 휴가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담임교사의 부재 시에도 아이들에게 친숙한 비담임 정교사가 돌봄 공백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보육교직원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 아동과 장애아 보육, 야간 보육 연장 등 취약 보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 유공 표창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연수 지원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총 9,963개 영아반을 대상으로 16년 만에 운영비를 10만 원씩 인상하고 기존에 지원이 없던 유아반 2,525개에는 운영비를 신설해서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보육 이외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종이 서류 없는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평가 등의 중복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노무, 심리, 법률 상담을 지원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사 간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내년 3월에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맞추어서 어린이집과 급간식비를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고영양의 친환경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서울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체결한 서울시 안심 어린이집 실천 협약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 아동의 노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광진구에 있는 서울 상상나라에서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차세대 어린이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미세먼지와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서울 안심 키즈 카페를 2022년도에 25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디서든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감염병 대응 시스템도 강화합니다.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실외 공기순환기 설치 사업을 실시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5년까지 공동육아방 130개까지, 공동육아 자조모임 830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200명 수준으로 신규 추진되는 영아 전담 아이돌 범위를 1000명까지 확대 지원해서 가정 보육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중장기 보육 마스터 플랜은 시장 직속 보육특별자문단을 구성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육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담아내겠습니다. 특히 매년 보육 포럼을 개최하고 보육 주간을 선포해서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인식 전환을 이끌어가고 보육문화 확산에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보육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보육 정책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2025년까지 약 1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중장기 보육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어린이집에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육 교직원들께는 행복한 일자리를, 아이와 부모님께는 고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고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서울이 그 모범적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님 질문 주시죠.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어린이집 종류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서요. 네, 일단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이 국공립 1개소랑 민간이나 가정 3, 4개 정도를 묶어서 설명하는 개념인지, 그리고 기존의 서울형 어린이집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이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도 궁금합니다. 예, 아마 어린이집 이름이 여러 개가 등장해서 많이 좀 혼동이 되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10여 년 전에 제가 실시를 시작한 건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급격하게 늘리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한 군데만 하는데 거의 50억씩 들어갑니다. 아마 지금은 그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강구했던 방안인데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공공 어린이집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건비와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비용을 지원해서 공공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게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해줬죠.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이제 간판을 붙이면 거기는 여기가 보육의 질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좋은 곳이구나라는 신뢰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취임해서 공약을 했던 대로 공유 어린이집 사업을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죠. 이 사업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3개 내지 5개 정도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을 묶어서 보육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일을 하고 부모님들이 여기 몇 개 묶인 곳을 다 어디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급식, 간식, 재료를 사는데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원가가 절감이 돼서 더 양질의 급식, 간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작은 사이즈의 어린이집이 각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함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사분들의 인력을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겠죠. 또 업무도 중복되는 업무를 줄일 수 있으니까 교사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유 있게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게 다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잘 보살펴주는 그런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지금 8개 자치구에서 14개인가요?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학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만족해하고 교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원장님들도 좋아하는 윈윈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100개 공동체 약 400개를 묶어서 100개 공동체를 시행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역사회도 함께 아이를 돌보는 다 함께 보육이라든가 또 생태 친화형 보육을 하는 생태 체험을 가미한 생태 체험형 보육 이렇게 다종다양한 특화된 프로그램도 함께 적용시키겠다 하는 게 내년도 시행 목표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의 하정민 기자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낮춘다는 게 결국은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아까 시범 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꼈는지, 뭐 비용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교사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거를 전 어린이집으로 아까 확대한다고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언제까지 적용 가능한 내용인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7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해서 교사 1인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액 인건비를 지원을 했는데요. 사실 그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각종 아동 학대 사건을 비롯해서 교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기 때문이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무에 시달리게 되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게 원장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많이 바라던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그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국공립에 이어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도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언제까지 뭐 전체 어린이집에 다 확대하겠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이 된 만큼 최대한 서둘러서 전 어린이집에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시장님 더 받고요. 일정상 시장님은 이석하시고 추가 질문은 여성가족실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일보의 김희영 기자님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5월에 국무회의 참석하시고 브리핑에서 이제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하시겠다고 하고 내년도에도 이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근데 이제 계획대로 좀 내년에 시행이 가능한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유치원 무상급식도 교육청 또 각 구청과 함께 협약식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보면 적정 급식비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해서 맞추어 보니까 그 유치원 적정 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유아는 497원, 영아는 190원 이렇게 급감식비 단가를 지원 단가를 올리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142억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71억 4천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올해까지보다는 훨씬 더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일정상 시장님은 여기서 이석을 하시고요. 추가 질문은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